떠나게 나 연꽃이 하간 거 훌훌 끼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나는 서귀포 하레리에 사는 예비 해녀 지망생 이주 4년차 박집사, 해녀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 8년차 이집사. 우리는 하레 부부다. 우리는 제주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7마리의 강아지, 고양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에서 즐거운 제주살이를 하고 있다. Sat on a rug, biding my time, drinking her wine. 바다가 아름다운 제주. 나는 제주의 푸르른 바다에 반해 2020년 한스풀 해녀학교 입문반에 지원했다. 해녀학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 1리에 위치한 한스풀 해녀학교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법한 해녀학교가 있다. 서귀포에서 한림까지 1시간. 매주 토요일 학교 가는 길은 나에겐 설레이는 여행이었다. 약 4개월간의 학교 생활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다. 빛보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 그 속에서 아름다운 걸 지키기 위해 모였지. Keep it last, keep it goes forever. 너와 내가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 바다 속 blue, 자연은 속 green. 붉은 석양 아래 바로 우리가 서있지. Take it slow, make life more better. 우린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한스풀 해녀와. 곱디고 은석양 아래 한수풀 해녀학교 새파란 빛깔 속 자라. 학교 생활 초기에는 이론 수업을 하고 그 후 바당 수업을 하는데 바당 수업 강사님들은 귀덕 어촌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직 해녀 삼촌들이다. 제주 해녀가 꿈인 나와 동기들은 학교 바당 수업 외에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해녀의 꿈을 키웠다. 졸업식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동기들과 함께 해녀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 꿈에 대해 한층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각자 사는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가야 할 어촌계도 다르고 또 어촌계마다 내야 하는 가입비도 다르다. 입학식 때는 그저 신나는 학교 생활이었는데 점점 고민에 빠진다. 학교 다니는 동안 동기들끼리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아마도 이 말일 것이다. 진짜 해녀 할 거야? 나는 결심했다. 진짜 해녀가 되기로. 해녀학교 졸업 후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다시 고민에 빠진다. 겨울이 지나고 2021년 봄, 나는 법한 해녀학교에 지원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낙방이다. 해녀가 되려면 먼저 결심하고 가야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 공동체 생활과 취미가 아닌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내가 잘해도 되는 건 아니다. 해녀 문화는 공동체의 문화라 그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해녀학교를 졸업하면 해녀 되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갈 길이 쉽지 않다. 제주 해녀는 2016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하는 영광을 가졌다. 이렇듯 해녀 문화는 제주의 자랑이자 보존되어야 할 문화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 해녀는 고령화로 인해 그 수가 매년 감소한다. 반면 신입 해녀의 수는 그에 비해 현저히 적다. 어떻게 하면 매년 줄어드는 해녀의 수를 늘리고 일반인도 해녀가 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길을 만들어 해녀의 문턱을 낮추고 후배 해녀를 많이 양성하여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를 보존하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할애 부부는 음악으로 해녀 문화를 보존, 홍보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제주 해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닌 일반인에서 학생, 제주 해녀가 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내 시선에서 보고 느끼고 탐구하는 긴 시간의 여행이다.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초보 해녀 지망생이지만 이 여행의 시간들은 분명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 해녀에 대해 이야기해줄 사람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 만날 사람은 미래의 제주 해남이 꿈인 강혁주. 작년 프리다이빙 수업을 진행한 혁주 씨 덕분에 많은 해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 더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프리다이빙 수업이 수업 과정에 채택되었고 혁주 씨는 정식 강사로 채용되었다. 제주 해녀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해녀학교 정식 강사로 있는 강혁주라고 합니다. 저의 메인 잡은요, 서울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를 맡고 있고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주도 한스풀 해녀학교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 입문반 13기 학생으로 지내면서 비공식적인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는지라 올해는 저희 사무국장님께 정식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현재 이론과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한 바다에 들어가서 해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해남이라 저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남이 되기 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를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주 해남 꼭 해보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주 해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어촌계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수협의 협조도 얻어야 되고요. 또 어촌계 사람들과의 친목,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에게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주도 해남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 알게 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실제로 제주 해남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일반인들은 절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녀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녀가 양성이 되는지, 해녀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제주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해녀학교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녀가 되기 이전에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알고 트레이닝을 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해녀학교에 와서 또 다른 해녀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해녀학교 시스템을 거치고 나서도 말입니다. 어촌계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수협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 금액의 돈도 내야만 합니다. 이것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녀 삼촌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해녀 삼촌들이 저 들어가겠습니다. 돈도 냈고요. 해녀 학교도 다녔고요.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저 좀 받아주시죠.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해녀 삼촌들이 안 받아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실행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마음 문을 여시고요. 누가 오든지 간에 좀 환영을 해주신다라면 저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해녀 삼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해녀 삼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녀 삼촌들이 저희를 배척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조금 있어요. 솔직히 조금 배척해 하는 느낌이 있어. 그런데 그런 배척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해녀 삼촌이 되기 위한 시스템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투명하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으면 훨씬 더 해녀 양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무 완수를 해나갈 때마다 누구나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촌계마다 해녀회 가입 비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디는 100만 원이고요. 어디는 500만 원까지 갑니다. 솔직히 500만 원을 내면서까지 내가 해녀를 하고 싶다? 정말 간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해녀 삼촌이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은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요. 솔직히 콧대가 너무 높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 오지 않습니다. 제주 해녀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하고 싶고 저거를 내가 진짜 평생 직장으로 평생 잡으로 삼을 수 있을까? 체험도 해보기 전에, 그 해녀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그 높은 문턱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 문턱에서 시작을 해서 해녀 삼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 청년들은 해녀를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은요, 해녀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어떠한 직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기보다는요,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해녀를 해도 되겠다. 내가 정말 평생도록 이 제주도의 해녀 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은요, 제주 해녀, 제주 해남, 프리다이빙, 식당, 스쿠버 다이빙까지 다 같이 묶어서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제주도 앞바다 환경 정화 활동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는요, 아름다울 때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 제주도에서 펼쳐나가고 싶은 꿈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제주도의 해녀 문화유산은 영원토록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만날 사람은 한스풀 해녀학교 14기 입문반 임정은, 김보영을 소개합니다. 정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정은씨 기숙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국에서 온 14기 김보영. 안녕. 제주도 놀러 와가지고 한스풀 해녀 체험이라는 곳을 놀러 오게 됐습니다. 그 바다에 약간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체험한 곳에 해녀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입학 이 원서를 신청하게 됐고 운 좋게 합격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영국에 있는 친구가 해녀 할머니들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이런 할머니들 본 적 있냐? 본 적은 없는데 누군지는 안다. 정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전 진짜 이런 할머니들을 만나고 싶었고, 여기 제주도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 가장 행복한 시기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재밌을 수 있을지 내일이 막 기대가 돼요.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은 저는 그냥 여기 하루하루가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생활 엄청 재밌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인 게 되게 아쉽고요.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신기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르고 제 입장 막내로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는 게 정말 저한테는 인생의 공부라고 생각해요. 이 학교가. 네. 그 행복한 가운데에서도 물론 직업으로 되는 해녀는 좀 느낌이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은 물질을 좋아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 이제 우리 나이 때쯤이 되면 이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너무 좋고,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정말 행복하고 재밌고, 진짜 직업으로 하는 것이 달라도 일단 제가 해녀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입학 전에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해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뭐 어촌계 가입을 하고 뭐 몇 년 이상을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해녀가 이렇게 되기가 힘든 거였구나 이제 다시 깨달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해녀가 되고 싶다 이랬지만은 배우고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입학 전에는 그냥 사진만 보고 되게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뭐 읽고 해도 뭐 역사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나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입학 후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고향이 여긴 사람들이 되게 많고 아무나 해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여기 와서 여긴 다 진짜 친척들이다, 다 서로 알고 다 해녀가 된 이유가 있다. 그냥
그냥 물질할 할머니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해녀를 하게 된 계기들을 이제 점점 더 배우는 게 되게 틀려요.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어촌계 승인, 뭐 수협 승인, 여기 살아야 되는 조건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제일 힘든 거는 그 해녀 삼촌들의 텃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삼촌들과 뭐 매일매일 인사를 해서 뭐 좀 더 뭐 잘 보이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만장일치라는 것도 들었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외부 사람들을 삼촌들이 그걸 받아들여 주실라나 그런 게 약간 의문이 돼요. 우선은 저는 내년에 직업반을 다시 올 생각인데 제가 나중에 머물러야 할 곳에 대한 좀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좀 정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언니 말대로 진짜 할머니들이 받아주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까 말했다시피 역사가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쉽게 문을 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도 다르겠지만 일단 그 삼촌들이 받아줘야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그런 걸 다 승인하고 뭐 해도 그 삼촌들이랑 그 인턴식으로 이렇게 할머니들이랑 또 작업을 1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한 3, 4,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해녀가 되려면. 근데 그걸 진짜 내가 해녀가 되고 싶다고 마음 먹고 그걸 하려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 마을에 좀 정착할 수 있게 좀 보듬을 좀 주는 그런 또 넓은 마음. 그리고 거기서 우선 인턴이니까 돈을 못 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생활할 수 있게끔 뭐 밭을 일할 수 있거나 알바를 할 수 있게 약간의 그런 도움이 있으면은 좀 해녀 생활을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결론은 해녀 삼촌들의 좀 열린 마음으로 네. 우리가 당장 해녀가 돼서 그들의 생활을 힘들게 뭐 수확할 게 없는데 돈벌이가 안 돼 이런 거 말고 같이 우리를 받아주면서 좀 우리 좀 해녀 문화를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거죠. 따라다니면서 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마음을 좀 정도 쌓고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서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오래된 관습을 벗기 힘든 건 알지만 서로 막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같이 삼촌, 젊은 해녀, 그리고 나라 이 세 문제가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유네스코 계속 보존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 있고 진심으로 그거를 보존하고 홍보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인데 좀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 삼촌도 진짜 좋아요. 좋은데 이제 해녀가 진짜 되는 거를 원하신다면 진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일단 정확히 정부 쪽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약간 문제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약간 그게 어촌계인지 그게 법인지 정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약간 해녀 삼촌들의 그냥 생활과 본인의 약간 성격을 떠나서 약간 법적으로도 약간 그게 많을 것 같거든요. 룰이.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들도 생각하면 좀 약간 깜깜하고 솔직히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해녀들이 어떻게 돈 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삼촌들도 알다시피 네가 나이가 들고 이제 젊은 애들이 오면 본인들이 수학을 못하니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 해녀의 문화를 떠나서 일단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네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 일을 뺏어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약간 솔직히 약간 여기 살고 그런 룰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네가 해녀가 되고 싶으면 정말 네가 여기 제주도에 살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점들은 약간 정말 개인적인 삼촌들의 마음과 이제 또 법적인 약간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된다면 보여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복지가 만약에 잘 된다면
그 삼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좀 되는 거잖아. 그쵸. 그치. 맞아. 그래서 나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해녀 삼촌들이 좀 그런 게 있나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잘 모르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씩 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또 다 똑같은 마음인 거야. 해녀학교 입학 전과 입학 후에 다 이 똑같은 마음으로 졸업을 하는 거지. 내년에 우선은 직업반을 다시 입학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가 너무 좋아서요. 그 이후에 또 해녀는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문을 두드려 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배우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저도 진짜 웬만하면 직업반을 하고 싶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디자인 일을 하는데 저도 여기 학교를 끝나서 정말 해녀에 관한 무슨 프로젝트도 하고 싶고 제가 배운 것을 진짜 다른 뭐 미국에서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진짜 알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딴 나라에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이런 해녀가 있다는 게 전 정말 자랑스럽고 이런 해녀들의 스토리를 계속 알리고 싶어요. 저는. 네. 후배님들 여기 기숙사 와가지고 생활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기덕도 너무 좋아요. 이제 정말 조용하고 제주도 여행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시민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냥 즐거우면 되는 것 같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14기 김보영, 임정은이었습니다. 보영아 학교 가야지.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Been a long night. 핵규. 저 이름이 자이언트 베이비예요. 왜냐면 학교에 막는데 제일 커. You're looking and you're better, but then again I don't remember you. Who says I can't get stuck? Call up the girl I used to know. Fake love for an hour. Who says I can't get stuck? Who says I can't take time? Meet all the girls in the county line. Fade all faintness in the sun. Who says I can't learn?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세 번째 만날 사람은 월평 아기애녀 박초요랑. 요랑이는 한스풀 해녀학교 13기 동기이다. 요랑이는 작년부터 월평 아기해녀로 활동했는데 월평 어촌계에는 조금 사연이 있다. 요랑이는 월평 진곤내에서 물질을 하는데 진곤내는 주상절리의 바위와 소나무, 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숨은 명소이다. 이곳엔 물개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SNS에서 인생샷 장소로 꽤나 알려져 있다. 진곤내 입구는 사유지에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고 험해서 인생샷을 찍다가 잦은 추락사고가 나 현재는 출입 금지된 상태다. 아름다운 진곤내. 하지만 물질을 할 때는 다른 바다보다 위험이 많다. 파도가 거칠고 수확물을 들고 나갈 때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건 힘이 많이 든다. 위험한 진입로, 열악한 탈의장, 부족한 해녀의 수. 월평의 유일한 신입 해녀 요랑씨. 요랑씨는 고민이 많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요랑씨는 이곳을 지키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민물이랑 만나는 데라서. 여기가? 네, 이렇게 바위틈에 개가 살아요. 많이. 여기 보이시죠? 개 많죠? 여기가 탈의장이에요. 그 이제 소라 잡으면 이 지게로 짊어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와우. 동굴이야. 근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옷 갈아입고 그렇게만 하시다 보니까 여기가 탈의시설이라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하고 이제 하고 나오셔도 이제 여기서 일단은 민물로 일단 대충 씻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샤워하시더라고요. 빨리 이 시설이 좀 개선돼서.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또 마을이 하시고. 잘 형성이 돼서 이제 그게 어촌계가 형성이 되고 해녀 그 조합이 있고 그래서 그게 크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마을 측에서도 지원도 잘 받고 잘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해녀분들도 두 분밖에 안 남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럼 지원을 받으려면 네. 몇 명이 있어야지? 최소 5명 이상은 있어야 된대요. 최소 5명. 근데 지금 여기 하시는 분은 이제 저 가르쳐 주시는 저희 엄마랑 그리고 더 연세 많으신 삼촌 한 분이 계세요. 그 두 분밖에 안 남으셔서 사실상 여기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좀 사람들의 관심도 좀 많이 필요하고 좀 좋은 그랬으면 정책이 있어야 좋겠는데 되겠구나. 엄마도 또 걱정이 되시는 게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이게 같이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하고 싶다가도 또 그분들이 와서 잠깐 그냥 체험식으로만 하다가 아 나 못하겠어 안 할래 그러고 가버리면은 이제 그동안 가르쳐 주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정들였는데 그러면은 막 그런 것도 너무 속상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하고 싶어서 오신다고 해도 막상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여기는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서 빨리 이걸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3기로 해녀학교 입문반 졸업했고요. 지금은 월평동에서 이제 해녀 엄마께 물질 배우면서 아기 해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들어가서 아직 정식 해녀는 아니고 해녀가 되기 전에 이제 수심 5m 이내에 이제 얕은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물질하는 방법이라던가 지금 시기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배우면서 열심히 실습하고 하는 그런 이제 정식 해녀 되기 전 단계 해녀가 아기 해녀라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당연 월평이 이제 해녀분들이 많이 사라지신 상태에서 연세가 다 많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분밖에 안 남으셨거든요. 월평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계승해서 지켜나가려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급한 상황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어떻게 좋게 소개를 받아서 저는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쉽게 이렇게 해녀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 같은 타지에서 온 타지인들은 어촌계에서 이제 살면서 삼촌분들이나 이제 마을 그 어촌계 분들의 눈에 드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뭐 한 번에 들어가는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나가면서 물질을 배운다고 해도 처음에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뭐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알려주시긴 하지만 어깨 너머로 따라서 배워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게 있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해녀학교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걸 배우기는 했지만 들어가서 뭐 어디에 주로 소라가 많이 분포해 있고 뭐 성게 같은 건 어디에 주로 많이 분포해 있고 그런 걸 전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몸으로 들어가서 익히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저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몇 년 이상 살면서 뭐 어촌계 가입도 하고 도와주고 하라는 이유가 진짜 그 진정성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정말로 공동체니까 네. 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내 딸 같고 내 엄마 같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바닷속에서도 서로 내 몫처럼 서로 구해주고 네, 서로 그러지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잖아. 그쵸. 네. 조금 민감한 문제기는 한데 이제 월평 같은 경우는 지금 해녀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옆 동네에 이제 바다를 잠깐 대여를 해주시는 상태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제 어촌계는 있지만 해녀계가 형성이 딱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아직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딱히 들어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제 탈의장 같은 것도 따로 없고 탈의 시설 같은 데도 굉장히 열악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가 탈의장이라고 인식을 못해서 가끔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이제 막 거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소지품 같은 거 놔두고 가면 그걸 훔쳐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고 저로서는 많이 속상하죠. 그런 게 좀 잘 이루어져서 다른 마을처럼, 그러니까 해녀가 꼭 많아야지만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 지키고 전승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해녀가 사라져가는 작은 마을에서도 그거를 키울 수 있게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고, 이제 시측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키울 수 있을지 이제 해녀협회에서도 전체적인 그런 조사나 어떤 그런 통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료화 시켜서 그걸 좀 살릴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 있어도 월평에서 해녀 문화가 이제 저희 엄마 때에서 끊기지 않게 어떻게든 이거를 보존하고 전승해서 다시 어촌계를 살려야겠다. 월평에 있는 해녀회를 키워서 어촌계 정식으로 이제 승인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해녀 엄마도 조금 더 편안하게 물질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해녀 생각을 하면은 바닷속 들어가서 물질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질 말고도 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뭐 물론 바다 지켜야 되니까 막 무분별하게 해루지를 못하게 뭐 순찰도 돌아야 하고, 또 해초도 닦아야 되고, 소라 같은 거는 잘 키우고 하려면 해초 닦기라고 해서 이제 돌 같은 것도 이끼 같은 거 깨끗하게 만들고, 또 소라가 잘 살게 이제 그런 것도 한쪽으로 몰아서 막 감태나 그런 것도 이제 바닷속에 심어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공동 작업들을. 물질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의 마을 공동체로서 다 같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해녀니까 들어가서 물질하고 잡아만 오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네. 나도 사실 해녀가 될 때 고민하는 게 그냥 물질하고 어느 정도의 해산물로 뭐 수입을 얻고 이러면 괜찮은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평생 지낼 생각이 난 사실 더 힘들더라고.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네, 공동체가 굉장히 품앗이가 컸잖아요. 맞아. 똑같은 것 같아요. 해녀는 아직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폐쇄적이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안 좋은 관습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라는 문화 속에서 그동안 이루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있는 도민 해녀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 육지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짜 이런 문화 교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문화 교류도 하고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기 전에. 물론 해녀라는 문화가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저희의 문화고 또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고,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그냥 친숙한 마을 어르신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아직까지는 턱도 해녀가 되기 위한 턱도 높고 어려운 문제도 많다고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왕 해녀가 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진짜 그 열정만 가지면은 저는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월평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월평 해녀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월평 아기 해녀 박채율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alone, and this bird had flown. I lit up a fire, isn't it good? Norwegian war. 네 번째 만날 사람은 하도리 마을 신입 해녀 오나영. Well, there ain't no use sitting wonder why be. 해녀학교 삼총사 언니가 소개해준 하도리 해녀 나영 씨를 만나기 위해 하도리 마을에 방문했다. I'll get to you somehow. When the rooster crows out to break a down. 우리가 방문한 날은 마침 바다 지킴이를 하는 날이었는데 우리도 함께 바다 지킴이 체험을 했다.
지금 이 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미 작업할 때 편리성을 위해서 차가 오기 좋게 이렇게 길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고 저런 통은 아마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거예요. 나영 씨는 우리에게 하도리 해녀 문화와 마을 바당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Ain't no use to turn it on your light. 하도리 마을은 7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고 현직 해녀 수가 많은 마을이다.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토끼섬이 있고 하도리 해녀 합창단, 해녀 박물관으로 유명하다. I gave her my heart, but she wanted my soul. 자, 그럼 하도리 해녀를 리포트할 해녀학교 삼총사 은별 씨를 따라가 보자. 여기 불턱에서는 해녀 삼촌들이 함께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같이 불을 쬐던 곳입니다. 그래서 해녀 문화의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고요. 우리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해야 같이 결정이 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군 해녀들이 하군 해녀들한테 물질에 대한 기술, 문화적인 전승이 계승된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그 해방적이지만 하도리 농부에게 시집 와서 그렇게 현재 물질을 그 사람들 배워서 굉장히 해녀를 하고 고생했어. 있는 1년차 오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고향이었고 사실 나는 여기 해녀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농부한테 시집을 왔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농사를 짓고 나는 뭐 조금만 장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뭐 장사하기도 애매한 시기고 지금 삼촌이 수영할 줄 아냐 이제 이 질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해녀 아이고 해녀 하면은 이제 쉬는 날 너 마음대로 쉬고 또 이제 너 실력이 좋아지면은 수입도 좋고 한번 배워 볼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죠. 수영도 할 줄 알고 뭔가 도전하는 거는 항상 즐기는 편이니까 해보자 했는데 이거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해녀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경제적인 거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기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수입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게 뭐 한 4, 5년, 3년에서 5년 정도 감안은 하고 이제 시작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그게 힘들어서 또 시작을 한 걸 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두는 게. 아기 해녀는 연봉이 막 500이 안 된다고. 그 부분을 내가 참여하고 그거를 수입을 거둬들이고 이게 내 생계의 터전이 되기까지의 정착되는 과정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들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래, 맞아요. 저는 사실은 이 고민이 되게 컸거든요. 잠수. 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본인이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 있겠지. 내가 답답하겠지. 안 되니까. 소리가 보이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못하니까 더 답답하긴 하겠지. 계속 잠수하고 나오고 하면서 그게 기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젊은 층이. 내가 이 삼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하면서 또 이 새 젊은 해녀들을 알면서 이 연결을 나는 내가 시켜줘야 중요한 역할을 근데 역할을 해야겠다. 내가 그 실력이 안 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뭔가 형식적인 건 만들어갈 수 있는데 구성원이 돼간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내가 노력해 갈 수 있을까. 사실 뭐 아무 벽이 없이 받아주면은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도 뭔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테고 거기서부터 포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젊잖아요. 힘이 있고 청소를 한다던가 그러면서 삼촌들이 하기 힘든 그런 일을 도와주는 거죠. 목숨 걸고 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감이 중요한.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말 바다라는 그 대자연 앞에 내 물벗이 되어주는 그 관계가 엄청 끈끈할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그게 유대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나왔는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무언의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거. 내부적으로는 이 뭐 바다 이제 상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제 멘토라고 하잖아요. 그런 지정을 해서 대신에 이 멘토분이 가르쳐 주는 동안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대신해서 이제 뭔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익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삼촌들 중에서도 유독 잘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지만 다 그렇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계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면 일단 다들 바빠요. 내가 이제 할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렇게 챙기고 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안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또 서운해 할 일도 아니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현재 케냐분들은 그거를 몸으로 다 이겨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걸 기술적인 거를 배워서 이제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해녀가 되면 의료비가 무료지만 사실은 귀가 다치고 수술하기 이전에 약을 먹기 이전에 정말 이런 교육이 뒷받침되면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의료비가 지출이 안 돼도 되는 거고 사실은 치료적인 부분보다 예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게 좋은 순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녀 학교는 있지만 사실은 신입 해녀학교 출신이 아닐 수도 있고 정말 그냥 맨몸으로 바로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라도 뭐 호흡법이나 그다음에 바다의 위험에 대한 부분이나 생태 환경적인 부분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또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지금 이 이퀄이 안 돼가지고 수심을 깊게 못 들어가거든요. 고막이 다쳤는지 어땠는지 지금은 이전에 들어갔던 깊이보다 덜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도 약간 압박이 오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제 기술적인 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이론적으로라도 알았으면은 이제 조심을 했을 텐데 무턱대고 이제 간 거예요. 잠수할 때 몸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날 이후 나영 씨와 나는 프리다이빙 센터에 방문했다. 앞으로 신입 해녀를 위한 교육 정책이 도입돼 바다 작업 환경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Where I'm bound, I can't tell. Goodbye is too good a word, babe. So I'll just say fairly well. I ain't saying you treated me kind. You could have done better, but I don't mind. You just kinda wasted my precious time.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한스풀 해녀학교 선후배의 아름다운 만남. 다섯 번째 만날 사람은 귀덕 3년차 해녀 그리고 해녀 문화 지킴이 현안열. 현안열 선생님은 귀덕 1위 3년차 해녀이자 돌돔 양식장,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라인 체조, 웃음치료 강사이며 한스풀 해녀노래 보존회에서 해녀문화 공연을 통해 해녀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제주에서 해녀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제주에서 해녀되기 전자책 발간을 앞두고 있다. 현안열 삼촌의 해녀문화 지킴이 활동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삼촌의 아름다운 미소만큼 해녀 문화의 앞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름답게 보존되길 바라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풀 해녀학교 13기 인문반 졸업생 김하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해녀 진화생이기도 합니다. 현안을 해녀 삼촌은 한스풀 해녀학교 인문반 5기 그리고 양성반 1기를 졸업하셨습니다. 본업은 양식업을 하고 있어요. 돌돔 양식을 이제 한 10년 넘게 2남 2녀 애들을 다 키워놓고 대학까지 다 보내고 나니까 제가 무언가를 또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녀 일을 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 체조라든가 라인 댄스, 요가 처음에는 웃음 치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하나 더 늘어가고 이제 국악협회까지 또 발을 넓혀서 국악협회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바로 해녀학교 한스풀 해녀학교가 있는 곳이고 바로 해녀학교 바로 맞은편 쪽이 제 시집이면서 삶의 터전인 양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는 곳은 다르지만 그래서 보니까 해녀학교 다니는 학생들 참 부러웠어요. 5기 때 일단 졸업은 해놓고 졸업은 했는데 또 막상 해녀가 되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꿈을 접었다가 우리 동네에서 양성반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1기 때 얼른 접수를 해서 양성반에 졸업하면서 그때부터 해녀의 꿈을 더 돈독하게 다졌죠. 정식으로 해녀증이 나온 지는 이제 원래 3년째예요. 저 해녀증을 처음 보는데 이게 해녀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처음 보거든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카드입니다. 해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되고 어촌계 동네마다 또 규정이 다 달라서 해녀회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되고 어촌계 가입하고 수협에 가입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해녀회에 가입을 하려면 어떤 마을에서는 해녀학교를 졸업을 하면 또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해녀학교 또 입학할 때도 양성반에 들어갈 때는 그 마을에 있는 어촌계장님의 추천서를 받으면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도 있고 하니까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이 딱 정석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자기가 속해 있는 어촌계에 그 어촌계에 가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보는 게 더 빠른 방법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우선 해녀회에 가입해야 되고 어촌계 가입해야 되고 수협에 가입해야 되는 건 거의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요즘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도에서 지원금을 좀 주기도 해요. 그냥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해녀에 가입할 때도 동네마다 뭐 200만 원에서부터 한 5, 600만 원까지 가입비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동네마다 좀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협에도 가입할 때 가입비가 또 있어요. 수협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가격이 다 틀리나요? 네. 그러니까 수협이 제주도에 뭐 몇 군데 안 되지만 그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 수협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후배 해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해녀가 되려는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해녀들한테 혜택이 좋다 보니까 그 혜택을 쫓아가지고 나도 해녀가 돼서 저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해녀가 돼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제주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제주 해녀 문화를 좀 이해하면서 제주 바다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 홍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해녀 되기가 쉴 것 같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알리고 해서 해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쉽게 그런 어려움 예를 들어서 뭐 도청에 10번 갈 거를 뭐 한 5번만 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책을 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재작년 2년 동안은 해녀 노래
노젓는 소리 이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수업을 받았고요. 그때는 제가 보조 강사로 했었고 이제 올해는 제가 강사로 하면서 노래 하나만이 아니고 해녀 문화를 전반적인 해녀 문화를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녀 노젓는 소리뿐만이 아니고 해녀분들이 밭에 밭일도 하면서 불렀던 검질 매는 소리라든가 그리고 또 탄건 만드는 소리 이런 소리 그리고 앞으로 또 애기 구덕 흔드는 소리도 이제 그 애기 구덕 흔드는 소리는 아직 저도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배워서 이제 보급을 시킬 예정이고요. 우리 보존회 회원들이 귀덕 1위 해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건이 현재 한 15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해녀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때 꾸준히 공연을 하고 또 해녀 노래만이 아니라 태박장단도 하고 물허벅장단도 하면서 또 신앙송도 하고 여러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해녀 축제라든가 이런 큰 행사들이 요즘 코로나로 다 막혀있지만 큰 행사에 다 참석을 하고 제주 시내 뭐 해녀 관련된 문화 그러니까 공연을 직접 하시는 거죠? 네네. 이거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 한 소절이라도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들어보지 못하는 해녀 노젓는 소리는 또 빠른 장단이 있고 느린 장단이 있고 그런데 조금만 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잘도 간다 우리 어머 날날 적에 어느 바다 매역국 먹어 잘도 간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6번째 만날 사람은 한국 유네스코 제주협회 회장 이선화. 지난 5월 나와 해녀학교 친구들은 한국 유네스코 이선화 회장님의 제주 해녀 이야기 토크쇼에 참여했다. 이선화 회장님은 제주 해녀의 삶과 스토리를 취재하고 해녀의 귀중한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의 중요성, 일반인과의 해녀 문화 교류, 해녀의 세계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선화 회장님은 우리 학생들의 해녀에 대한 열정을 응원, 격려해 주었다. 저는 이선화라고 하고요. 지금은 한국 유네스코 연맹 제주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원래는 1983년도에 제주 MBC에 PD로 입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해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좀 했어요. 그때 제주도의 특히 동쪽, 종달리라든가 하도라든가 우도 섬에 있는 우도에 살고 계신 해녀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저 역시 제주 여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또 우도의 해녀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죠. 그분도 해녀셨고 해서 저에게도 제주 해녀에 용감하고 강인하고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PD로 있으면서 어머니의 숨빗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했었어요. 제가 해녀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자식을 바다에서 잃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해녀 일을 할 때마다 그 아이의
이야기에 자신의 딸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해녀를 해야 했던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제가 어머니의 숨기소리라고 하는 제주 바다와 해녀와 그리고 그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해서 그 작품대회에서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제주 특별자치도 그 여성특별위원회라고 2002년에 제가 그 편집위원장으로 일을 했어요. 근대 제주 여성의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자 70대 이상의 이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제주 여성들의 증언을 기록하자 해서 전국 그리고 일본에까지 흩어져 있는 제주 여성의 생애상, 그래서 뭐 오랄 히스토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이 겪었던 이야기, 또 그분들이 겪었던 전쟁과 사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취재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큰 보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연히 정치를 하게 되면서 해녀 유네스코 등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한 행사가 나는 자랑스러운 제주 해녀입니다. 제주 해녀를 이제 응원하는 문화 행사를 해녀분들과 같이 했어요. 또 의회에서 제가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세미나, 세계의 전문가 그리고 국내의 전문가들이 제주 해녀의 가치를 말하고 21세기 어떤 여성의 이제 문화 브랜드이다 라고 말하는 행사를 하면서 이 일의 파이를 점점 키워갔죠.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뭐 다양성, 거기에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 이슈가 되게 강화되는 시대가 21세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만나는 우리 두 분처럼 젊은 분들이 그리고 전혀 해녀와는 연관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확산하려고 하는 노력에 우리 제가 더 감사를 느끼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쪽에 저는 방향을 잡았냐면 뭐 우리끼리 제주 해녀가 위대하다. 내가 해녀의 딸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위대하고 가치 있고 박수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세계인들은 제주 해녀의 어떤 점에 감동을 하고 어떤 점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세계인의 눈으로 제주 해녀를 이렇게 조명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보도 사진가 그룹으로 유명한 그 세계적인 사진 가 협회인 매그넘하고 공동 작업을 제가 하게 돼요. 이제 사진집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게 됐고, 또 제가 그 비례대표로 2010년에 의회에 들어갔지만 2014년에 제주도 최초로 선출직 여성 지역구 의원이 되게 돼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커지고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이 등재를 하고 싶어 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정신과 어떠한 정체성 그리고 어떤 오리지널리티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훨씬 뛰어났던 거죠. 제주도의 그 로컬 여성의 문화거나 또 어떤 제주도의 어떤 여성 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해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해녀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도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그 숫자가 유지되거나 또는 급격하게 감소가 되게 되면 유네스코에서도 이 부분을 위기로 생각하고 이제 그 등재 목록에서 빼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점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120개가 넘는 그 어촌계에서 제주 해녀가 되는 것이 이제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 마을 출신이어야 되고 얼마 내야 되고 해서 행정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라지는 해녀 숫자 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 제주 해녀라고 하는 그 여성 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해녀들 입장에서는 내 바다에 내 경제에 다른 그 이 집단이 와서
같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나도 해녀다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혜로운 조화가 유네스코의 정신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주 해녀를 전 세계에 또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알리는 거는 문화인들이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 해녀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한 정신들이 있거든요. 자연과의 상생,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그 페미니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성의 리더가 후배 여성들을 함께 가면서 그 불통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부분, 지금 해녀 학교들이 뭐 한스풀도 있고 법한리도 있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해녀 문화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해녀의 가치와 문화가 다음에 그 어린이 세대, 뭐 소녀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에 또 어떻게 이렇게 녹아들면서 제주도의 환경과 상생이 또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인들과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행정이 중심을 잡아서 가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촌계와 연대해서 해녀 문턱을 낮추게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영어로는 뭐 오센틱이라고 하는 진짜 해녀에 대한 존중. 진짜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 고령의 해녀들이 지금도 할망바다가 있지만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꼭 작업을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뭐 빠른 물살이거나 또는 급진하게 이렇게 소진된 체력 소모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령 해녀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그리고 문화인들과 연대해서, 그리고 교육청과 연대해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작업을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해녀를 하면서 하루에 3만 원에 벌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보단 그분들이 교육 채널과 연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고, 또 그분은 건강하게 또 내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자긍심을 그분의 그 노후의 인생에 우리가 선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선화 회장님의 이야기처럼 해녀 삼촌들에게는 지난 세월에 대한 선물을, 우리 후세들에게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선물이 되길 바라본다. 7번째 만날 사람은 제주의 정체성과 문화를 전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컬 밴드, 제주 해녀 문화를 예술로 표현하는 아티스트, 사우스 카니발 강경환. 2009년 6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결성된 사우스 카니발은 라틴, 스카, 레게, 힙합 리듬의 제주어를 노래하며 남쪽에서 가장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고 있다. 올해 12년째를 맞이한 사우스 카니발의 보컬, 트럼펫 연주자이자 스쿠버 다이빙 강사, 수중 정화 활동 단체 윙스 오브 오션 설립자 강경환 씨를 만나 음악 이야기와 더불어 제주 해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네, 저는 그 제주에서 나오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사우스 카니발이라는 밴드의 리더이고요. 사우스 카니발 밴드는 전 세계 섬음악들을 지향해서 섬의 어떤 정서를 노래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밴드입니다. 올해 12년 차가 됐어요. 결성된 지 12년 차가 됐는데 제주에 살면서 그냥 어떤 얼반 느낌의 음악이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럼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자메이카의 스카라든가 아니면 쿠바의 어떤 그런 아프로 큐반 이런 것들이 제주 정서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좀 깊숙이 들어가 보니 단지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그 지배를 당했었고 그런 민족의 어떤 한이 담겨 있는 게 우리와 그 정서는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그 정서를 음악에 담아서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뭉쳐진 밴드입니다. 가족분 중에 이제 해녀분이 있으셨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머니. 예,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에 정말 감사하게도 선정이 돼서 고뇌 해녀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고뇌 해녀분들의 어떤 삶을 직접 겪어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그거를 곡으로 만들어서 해녀의 노래를 만들 예정이에요. 해녀분들 다 억척스럽다라는 거는 사실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고뇌 마을의 해녀분들은 세상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근데 쭉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마을 해녀들도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결국에 해녀분들이 억척스러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어업권이라고 하죠. 어업권이 활성화가 돼 있고 시장이 큰 마을은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받아들여지는 거에 배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소소한 마을들의 해녀분들은 뭐 그런 게 조금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유네스코가 선정이 되고 나서 해녀의 예산이 몇백억이 잡히고 나서 해녀 관련된 콘텐츠의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해녀분들이 그런 단체들과 접선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됐던 부분들도 있을겠지만 그 반면 또 그냥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할머니들도 분명히 느끼니까 배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이제 많은 해녀들이 활동하시고 어떤 그 생산이 많이 되는 마을에서는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마을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많이 접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엔 해녀라기보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이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음악 이외에도 네. 이제 다이빙이라든지 이제 또 환경 단체를 꾸리셔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윙스 오브 오션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생각을 같이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떤 예술적이나 그런 쪽에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냥 스쿠버 다이빙을 레저로 그냥 즐기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실컷 즐길 바다를 우리가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낚시찌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낚시찌가 바다에 걸리면 그냥 줄을 끊고 다시 체결할 생각을 하지 그거를 해소해 와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 많은 낚시찌들이 다 바다 안에 있는데 그 낚시찌에 달려있는 납이 있는데 그 납에 반경 10cm에 있는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연산호가 그 끊어진 낚싯줄에 이렇게 걸려서 연산호가 정말 약한데 그 조그만 조류에 당겨지면서 툭툭 목이 잘려나가는 걸 직접 보고 나서 느껴서 이 어업 폐기물과 낚시 폐기물들을 주로 주워오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정말로 폐다시라든가 엄청나게 거대한 거를 또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단체들도 보면은 수면 위에 플라스틱을 줍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자면 어업 폐기물과 낚시줄 를 주로 타겟으로 잡아서 하는 단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공연을 못하다 보니까 또 마냥 힘든 게 아니라 반면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작업에 몰두를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좀 뭐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어도사나라는 그 노래의 모든 그 해녀의 신남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게 공존하는 모든 게 녹여있는 그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녀분들이 노를 저어서 먼 바다까지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노래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록의 의미와 이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가 발매했던 해녀의 노래, 강관순 시인의 가사를 붙였던 해녀의 노래는 기록의 의미에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어도 사나는 아티스트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들의 정체성은 손색되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리듬과 멜로디를 입히면서도 정체성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 참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2년째, 횟수로 2년째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노래가 빨리 나오기를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아무래도 뮤지션이고 다이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어떤 큰 마음을 먹고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한에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요. 별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굉장히 대단한 일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조만간 동참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만날 사람은 제주 해녀문화 아티스트, 힙합 뮤지션, 시클. 적당이라는 걸 몰라 너에게 빠지게 되면 결국 시클은 차기도 출신 힙합 뮤지션이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자란 풍부한 감성이 그의 음악에 잘 담겨져 있다. 최근엔 해녀 삼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름하여 할망 래퍼. 해녀 삼촌들과 함께한 작업이 그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노동요를 즐겨 부르시는 해녀 삼촌들과 힙합과의 만남. 생각만 해도 즐겁고 설레인다. Hey, what's up?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출신으로 현재 서울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시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림신이라는 힙합 밴드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용수라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바다랑 제일 가까운 동네였는데 저희 집에서 한 5m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바로 길 건너가 바다였어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엄마가 이제 집 밖에서 용이라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수박 먹고 다시 바다에 나가서 놀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분들이 좀 무뚝뚝하세요. 이제 친데레 같은 부분도 있어서 뭔가 저희한테 막 살갑게 대해주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데 계속 뭘 갖다 주셨어요. 뭐 전복이라든지 오분작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갖다 주셔가지고 저희 집은 어렸을 때는 해산물이 되게 풍부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해산물을 안 좋아했어가지고 지금 그게 엄청 후회가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제주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다른 타지에서 온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고 이제 제주도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해녀의 삶이라든지 해녀가 왜 보존되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라는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제 어떤 그런 지키려는 사람들이 되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주도에는 어떤 이 뮤지션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해녀
라는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아티스트들이 있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이제 저랑 컨택이 돼가지고 뭐 한숯불 해녀 학교의 교과에도 참여하게 되고 할망 래퍼라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참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진짜 저희 할머니가 해녀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해녀란 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이제 뭐 할머니들 뭐 제주도에서 흔한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이 작업을 같이 하면서 정말 이제 제주도 여자들의 한 그리고 제주도 여자들이 진짜 멋있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해녀라는 이 정말 보존돼야 될 가치가 어떤 건지를 요새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한숯불교가 작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텐션 좋으시죠?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밝으시고 해맑으시고 해녀분들 세 분이 되게 입담도 좋으시고 서로 되게 친하시니까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해요. 재밌게 촬영을 하다가 이제 저희 제작진에서 감동 코드를 꺼내려는데 이 해녀 삼촌분들은 뭐 서러움보다는 자부심이 되게 크셨어요. 감동 코드를 짜내야 되는데 나 일 안 힘들었는데 나 바다 일 너무 재밌는데 아니 뭐 한 달에 30일도 일해도 그것도 없어. 내가 수영 제일 잘해. 내가 물질 제일 잘해. 이러고 계시니까 바다를 나가면서 이제 아이를 혼자 이제 맡기고 나온 그 서로 아니 주변에서 우리 다 괜당들이 파주고 뭐가 걱정이야. 즐겁게 나가서 즐겁게 일하고 저 동료들이랑 같이 돈 벌고 이러는데 거기서 정말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힙합이 스웩, 허슬이라고 해요. 허슬 그런 가치가 이제 힙합의 한 요소인데 정말 해녀분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힙합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힘들고 고된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거기서도 어떻게든 이제 삶의 활력소를 만들고 그 일 자체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을 키워냈고 내가 가족을 책임졌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정말 색다르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어돈 하나를 들으면서 되게 가슴 한쪽이 좀 이제 되게 애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딱 이 해녀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썼던 가사가 이제 내가 살다가 보니까 저승길에 들어가는구나. 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저승길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가사를 썼었는데 삼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제가 쓴 가사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뛰어넘는 이제 삶의 지혜라든지 삶의 태도라든지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음악은 기록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느낀 게 이제 해녀들의 삶을 좀 남기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이번에 깨달아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랑 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몇 개 만들고 그 노래를 바탕으로 활동가들이랑 만나서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되게 언밸런스한데 거기서 나오는 멋이 저는 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해녀라는 컨텐츠 자체가 되게 힙한 문화 같아요. 제주도의 역사를 대표하고 제주도 여자를 대표하고 그리고 제주도의 허슬을 대표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매력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이 해녀라는 컨텐츠는 사람들의 이제 돌고 돌아서 계속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클래식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클래식한 맛도 있고 해녀분들 각자에 대한 이제 개성도 되게 다 다르시고 동네마다도 이제 약간 그런 게 다르고 자부심,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자부심, 내가 뭐 이제 제주도 여자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 페미니스트 감성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멋있고 이번에 작업하면서 내가 제주도민으로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그런 여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되게 신경을 못 썼구나, 좀 무지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이걸 정말 지킬 수 있으려면은 이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지라는 고민 같은 것도 요새 많이 하고, 그리고 이번을 시작으로 뭔가 정말 재밌는 음악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전파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웠던 네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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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t cry tonight. 아름다운 너로 가득한 밤. 나는 단어로 줄을 뜯거나 hit like drum. 그림을 그리고 싶어 like 금태호한 밀법. 내가 쓰는 아홉 번째 만날 사람은 예비 해녀 지망생 아기 해녀 삼총사. 해녀학교에서 만난 물벗이 이제는 인생의 벗이 되었다. 우리는 예비 해녀 지망생 아기 해녀 삼총사. 학교 졸업 후 각자 일상에 돌아가도 마음속에 품은 해녀에 대한 마음이 우리를 학교로 바다로 나가게 한다. Wise men say only fools. 반짝거리는 마음을 품고 미래 해녀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틈틈이 노래도 하고 악기를 연주한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 삼총사는 또 어떤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될까? 앞으로의 미래가 설레인다. 약 4개월간의 여행. 하나의 시작이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어 그 문에 차츰차츰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 그리고 감동의 선물이 있었다. 해녀가 되기 위해선 조금씩 스며들어 그들과 소통을 하고 함께하는 것. 서두르지 않고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다. 즐거운 날들도 많았지만 중간중간 낙담하게 된 적도 많았었다. 하지만 남편과 친구들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주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여행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난 또다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이어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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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 아라